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네. 한정화 이사장님, 네. 예, 정남희 이사님, 네, 네. 예, 김영진 센터장님, 네. 그리고 네. 유지 심유지 매니저님, 광명진 김 매니저님. 매니저님께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분 이 아산의 네. 아산나눔재단의 아낌없는 후원 후원으로, 덕분에 그렇죠. 예, 저희가 방송을 아주 편안하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가 지금 저희 촬영하는 곳이 마루 180 4층의 캡스톤 사무실의 라운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캡스톤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또 빌려주시고 늘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신 예, 재능 기부인지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지 재능 기부인지 재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머를 어떻게 갈고 닦으시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정 대표님과 캡스톤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자, 네. 우리 강 대표님은 네. 예, 박사 과정을 하시다가 네,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하는데 대체 뭐 학교를 밝히실 수 있어요? 무슨 실험실을 계시나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도 좀 네, 저 창업하기 직전에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전기정보공학부 소속의 네.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실 예.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에 있었고요. 예. 그럼 석사까지도 하시고 거기서 박사까지 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또 박사 과정 직전에는 삼성전자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요? 굉장히 있었군요. 젊어 보이시는데. 네.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보기보다. 그럼 잠깐만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네. 그래도 뭐 석사를 해야 박사를 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렇죠. 석사는 이제 제가 연대에서 했었고요. 네. 석사는 네네, 또, 연대에서 네.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에 취업을 해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겠다였는데 아, 사실은 진짜요? 창업을 해야겠는데 컴퓨터 비전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네, 석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이미지 영상 처리 쪽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영상- 이미지 네, 프로세싱. 삼성전자에서는 또 일은 어떤 걸 하셨나요? 그쪽에서는 또 컴퓨터 비전 관련된 일을 부서에서 하셨고요. 있었고요. 그러면 네. 연계성은 다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근데 왜 그러면 창업을 안 하시고 박사 과정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쪽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딥러닝이 막 실제로 막 적용이 되는 시점은 아니었어요. 석사 과정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은 인공지능을 전혀 다루지는 않았군요. 그때는 하지 않았고 아. 회사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거기서도 아직까지 이게 막 제품에 들어오고 막 그런 시작되려는 단계는 단계.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쪽 동향을 보니까 딥러닝이란 알고리즘이 너무 이 기술의 발전을 이제 한 단계 도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고 예. 딱 컴퓨터 비전 연구실이라는 네. 데서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들어갈 때부터 교수님께 저는 창업이 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박사 과정 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을 거기까지 드리면 뭐 학원도 아니고 이게 무슨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교수님은 이제 중간에 나가실지는 몰랐지만 네. 창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긍정적이시구나. 긍정적으로 예. 개방형 교수님.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 실험실에서 그러면 그 같이 있던 동료가 같이 나온 거예요? 네, 같이. 교수님 타격이 크셨겠네. 맞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 한꺼번에 나가면 그럼, 하던 네. 프로젝트를 아까 어떻게 하라고? 코파운더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연구실 가서 만나게 된 친구고요. 전혀 모르시다가 네, 모르다가 네, 네. 가서 이제 같이 연구하다가 네. 나이는 좀 어릴 수 있겠네요. 어리죠. 왜냐면 삼성 5년 네. 다니다 오셨고. 네. 네.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되게 똑똑한 친구고 똑똑한 친구다 보니까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꼬셔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고. 잠깐만요. 여기 가기 전에 교수님께 사과 한번 하고 가세요. 영상 편지하는 교수님 건가요? 지금 열받아 계셔. 교수님 죄송합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가요. 그렇죠. 성공해서 그 연구실에 멋지게 나중에 좀 뭐 후원해 주시는 거죠. 교수님 얼마 필요하세요? 이거 한번 딱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사를 종료하신 건 아니고 네, 박사 중간에. 과정 중에 네. 창업을 하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게 된 거는 계기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보통 박사를 연구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박사 과정을 한 5년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쵸. 미니멈. 네. 제가 5년을 기다리면 나이가 한 40이 넘거든요. 그래요? 네, 그 시점부터 네. 했을 때. 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네, 하여튼요. 네. 그래서 도저히 더는 못 기다리겠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가장 잘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게 제품화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분명히 빨리 세상을 좀 더 바꾸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끝까지 못 기다리고 네, 중간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아까 창업하시게 된 2018년 창업하시게 된 계기. 네, 네. 네. 자, 그러면 박사과정에서 그 다음부터 창업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막상 나와 보니까 네. 뭐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뭐 어떤 게 좋았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어려움이 굉장히 다방면에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네,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일단은 자금적인 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창업하자마자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네. 네, 돈은 해결이 됐어요. 돈이 해결됐는데 중요한 게 해결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근데 창업자 둘이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원을 뽑아야 되는데 네. 사실 초기에 딱 저희가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데 누가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공고를 내고 저희 그래 상 받은 회사예요라는 걸로 네. 하니까 다행히도 되게 좋은 멤버가 영입이 돼서 저희가 그걸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개인정보 비식별을 하는 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열심히 만드는데 이제 간혹 이거를 쓰겠다는 고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는 한데 그 기술이 저희가 먹고 살 만큼의 그런 그렇죠. 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또 그 박사과정 할 때 이 금융사랑 이제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그분들의 수요가 중에 OCR이 되게 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마침. 그러면 이쪽을 좀 더 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고 좀 더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기술의 발전은 어려움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잘한 거예요. 네. 아니, 거기까지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웠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거의 그게 제일 아이템을 찾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는 게 되게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려운 거는 이제 사람을 사실은 지금도 어려운데요. 사람을 항상 저희는 할 일은 이만큼 있는데 사람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근데 되게 저희는 팀원 한 명 한 명을 충원을 하는데 되게 공을 들여요. 한 명 한 명을 그냥 당장 일이 부족하다고 그냥 아무나 뽑진 않고 근데 그게 되게 안 뽑혀요. 뭐 대표님의 네트워크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네, 뭐 모든 게 부족해서요, 사실은. 네, 모든 게 되게 부족한데 그래도 한 명 한 명씩 계속 저희가 충원을 해가고 있고. 네. 자, 비즈니스와 또 사람을 뽑는데 어려움을 또 말씀하셨고요. 혹시 뭐 고객을 상대하거나 네. 이럴 때도 뭐 큰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죠. 네.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주 고객은 금융권인데 되게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그런데 뭔가 연줄 하나도 없는 저희가 갑자기 문 두드리고 저희 좀 만나주세요라고 만나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저는 원래 엔지니어고 회사에 저희가 한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막 발로 다 영업을 뛰고 있었거든요. 저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이? 네, 영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럼 어떻게 고객한테 우리를 어필을 하고 우리 만나서 설명이라도 하지가 이슈였고 저희가 그래도 그거를 해결을 하고 있는 방식은 저희가 그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큰 회사들은 요즘에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다 하고 계세요.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두드리면 그래서 하나 교보에 교보의 교보생명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을 또 이게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교보생명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특히 금융권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 회사에서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실무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는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냥. 실무자 분들이 우리는 이런 기능까지 필요해를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일정한 POC라고 하는데 POC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이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자라고 해서 그걸로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나중에 도입까지도 계약을 한다거나 네, 체결을 네. 한다거나. 오. 투자를 유치할 수도 그럼 그게 있고. 뭐 그럼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교보의 그 프로그램을 꼭 이수해야 된다거나 뭐 입주해서 뭐 6개월 1년 있어야 된다 이런 뭐 네. 제약 조건은 없나요? 그런 제약 조건은 전혀 없어요. 오 네. 좋네요. 그러면 네. 더더군다나. 자, 대표님 뭐 저는 이걸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펀딩을 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고 네. 얼마나 받으시면 뭐 이거를 계획하고 계세요? 다음 라운드는. 네. 저희는 일단은 펀딩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리즈 라운드로 치면 A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펀딩 규모는 저희 희망사항은 이거 말을 해도 되나요? 네. 뭐 밝히시죠. 말을 할수록 공개는 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뭐 미니멈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의 네, 범위로 네,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돈은 있고요. 지금 뭐 돈이 꼭 필요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뭐 네. 지금도 굴러가시는 거는 굴러가는 거죠. 네, 굴러가기는 하고 있고. 네. 그럼 그 자금은 뭐 어디 쓰시려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비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저희 회사가 크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스케일을 좀 키우는데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네. 좋은 인력을 그럼 채용해서 네. 인력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네, 아무래도 그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다 인건비거든요. 네, 좋은 인력들을 많이 더 충원을 해서 네.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좀 점유할 네, 수 네, 있는 네, 방향으로. 저는 뭐 좀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잘 몰라서이기도 한데 아까 대표님이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이자 그런 부분에 앞서 있는 삼성전자라는 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경험도 하셨고 대기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랩실에서 그것도 하시고 나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가서 이 컴퓨터 비전 관련돼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를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 이렇게 뭐랄까 IT 쪽 인력으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혹은 그냥 일반인은 요즘 뭐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체감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자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 더더군다나 또 얘기하면 말씀하신 그 이제 OCR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고 저 대학 다닐 때도 사실 OCR 관련된 걸 배우고 근데 이제 아까 뭐 스캔해서 한다거나 뭐 OHP로 떠서 뭐 한다거나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네이버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특히 이제 창업자이신 이혜진 지금 지아이오님이라고 불리는 이혜진 굉장히 그게 한국에도 디지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서관을 꼭 갖추고 싶다. 특히 한글로 된.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1900년대 초반 때부터 현재까지의 신문을 모두 스캔해서 OCR을 적용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1차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건 예전부터 되어 왔던 방식이고 패턴에서 가고 있어서 대표님이 보실 때 이 발전이 어떤 거에 진짜로 우리 이 사람의 변화를 해서 부가가치를 일으킬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기술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왜 아까 최근에 가속화된 거인지 그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말 갑자기 컴퓨터가 뭐 눈을 떴을 리는 없고 뭐 거기 정해지는 알고리즘과 로직이 점프업이 된 건지 아니면 뭐 CPU나 이런 것들이 뭐 10배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제 못하던 걸 뭐 하게 된 건지 뭐 그 어떤 조합인지를 조금 저는 그래도 이거의 전문가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네. 제가 원래 좀 질문이 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분야가 이제 정말 있겠네요. 이 실생활을 바꿀 분야가.
사실은 아마 다들 체감이 잘 안 되셔서 그렇지 네. 이미 많은 부분에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이 기술들이 단적인 예로는 아마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장이 제일 큰 분야는 얼굴 인식 쪽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막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 사진 요만한 걸로 다 매칭해서 찾아내잖아요. 네. 정말 그 정도가 됐어요. 진짜로 지금의 기술 수준이. 예를 들면 뭐 CCTV나 이런 걸로 보고만 있으면 네. 뭐 예를 들면 한 1초, 0.5초, 1초 정도로 그냥 휙 지나가도 네. 알 수 있다. 네, 진짜로 저 해상도고 진짜 이게 찍은 사진이 완전히 뭐 증명사진이랑 또 CCTV랑 비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잘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네, 공개는 안 이런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선 잘 안 되지만 아, 중국 같은 데서 아, 그래서 중국이 잘 되는군요. 아, 이게 사회제도랑도 관련이 있네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가 중국에서 굉장히 커요. 지금 엄청난 회사고 그 기술 수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팔죠. 사실은 그런 걸 팔고 있고 네. 또 다른 분야는 자율주행. 그렇죠. 네. 네, 자율주행 차는 누구나 굉장히 많은 그 자본이 투입이 돼서 네. 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미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게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센서 데이터를 네.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만 있으면 진짜 이거는 모두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수준까지 왔다. 네, 뭐 사실은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아마 진짜 한 몇 년만 지나면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생활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 말씀으로는 하시는데 왜 좋아진 걸까요? 아까 기술이 대표님의 코딩 네네. 실력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뭔가 딥러닝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느낌인데 딥러닝 알고리즘의 요즘에 이제 비전 분야에서 핵심은 CNN이라고 불리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인데 사실 그 기술은 8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AI에서 쓰이는 원천적인 로직이나 기술은 이미 예전에 나와 있었다.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몰랐던 이유는 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만큼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만큼의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연산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산량의 이 문제. 연산량이 그 당시에 컴퓨터로는 실험조차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한 몇 년 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전부터 이 연산을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자들 중에 이걸 그래픽 카드로 하면 되게 빨리 할 수 있겠다. 엔비디아의 그렇죠. 그래서 GUI. 근데 왜 그래픽 카드인가요? 원래는 보통 그거 얘기할 땐 다 CPU였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주면 왜냐면 네. 저는 솔직히 약간 부채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쫄투에서 네. AI 특집을 지금 한 20번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저도 궁금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보니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그동안 거의 해준 적이 없어서 혹시 쫄투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네, 또 설명 네, 요청을 드리는 거라. 왜 그럼 왜 그래픽 카드로 쓰게 돼?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그래픽 카드는 병렬 연산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네. 근데 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은 네. 병렬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CPU 하나로 하는 것보다 네. GPU는 그 안에 연산할 수 있는 코어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거든요. 네. 한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연산을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데이터의 가지수상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CNN이라는 게 잘 작동하는데
그동안은 예전에 그 로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수준에 충분히 네. 다다랐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그 수준에 충분히 다다른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 뭐 CPU나 GUI 같은 게 더 좋아져야 되면 더 발전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자연어 처리 네. 영역에서 요즘에 되게 핫한 것들이 GPT-3.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슈퍼컴퓨터급으로 학습을 시켜야지 학습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네. 사실 지금도 계속 그 예전에 우리 맨날 어릴 때 배우던 황해 법칙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2배 좋아지는데 가격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게 아직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아지면 계속 네네. 개선되고 좋아질 부분이 네, 아직 정말 이 한참 영역은 많은 거죠. 무궁무진하다는 거네요. 지금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에너지의 문제가 더 네. 큽니다. 네, 네. 예, 그러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네. 얼마만한 에너지를 쓰느냐가 또 문제. 네. 예.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 모델 한 번은 학습시키려면 수억 원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네. 근데 그 말씀은 이거 있는 거죠. 근데 네. 수억 원을 들게 너무 지금 비용이 크니까 못하지만 그 수억 원이 만약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대로 떨어지면 그 학습을 통해서 얻는 부가가치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아, 그렇죠. 뭐 명확하죠. 네, 예. 네. 자 여기까지만. 자 하나만 더. 시간에 자 그렇고 제가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하나 더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알파고 막 얘기할 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뭐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가 알파고 리가 나왔다,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가 알파 제로가 나왔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이제 아까 머신러닝과 AI 얘기하면서 최종 궁극으로 갔던 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CPU라든지 GUI 같은 거의 개선 그리고 또 하나가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는 양이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데이터 자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학습시킬 데이터, 원천 데이터가 많아지니 얘가 더 똑똑해지거나 해줄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굳이 학습시키지 않고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로직이 잘 작동하는 부분들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데이터가 계속 많고 뭔가 사람이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게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데이터를 넣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여서 그거보다 이 로직 자체가 훨씬 발전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건가요? 아주 그쪽이 굉장히 이제 연구 분야에서는 핫한 네. 분야인데,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학습을 할 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고 필요하고 너무 그러니까. 많은 연산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결국 비용이잖아요. 네.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성과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산량도 늘어나고 연산 자원도 늘어나고.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양이랑 연산량 자체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반대로 그거는 네. 줄여.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네, 그렇죠. 뭐 어떤 그런 데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네네. 끝내는 걸로 자, 그래서 하시죠. 예, 로민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이 특화된 그 문자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네, 특화된 좋은, 회사다. 성과를 내고 있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 네, 저는- 홍 대표님이 너무 궁금한 네. 게 많으신데 네. 오늘 그냥 인공지능에 대한 네. 모든 거를 우리 그래서 강 대표님께 다 네. 풀어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네. 이제 좀 더 뒤풀이 때 또 저 자세한 말씀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도 이제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 유튜브 이런 걸 찾던 중에 우리 그 이 뭐랄까 동양에서 동양 최대 철학자라고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도울 선생께서 수포자인데 수학을 AI와 머신러닝 이해를 위한 수학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도울 수학을 배우다라는 유튜브 강의가 한 15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머신러닝이나 AI가 왜 최근에 각광을 받고 더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 이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오늘 진짜 이제 그런 걸로 아예 사업을 하시는 이 로민 그 강정 대표님을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아까 그 타이밍을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게 맞는 타이밍이니까 저도 사실 뭐 블록체인 같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1부에서 2부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듣다 보니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변곡점의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지난 2년간 되게 좌충우돌하면서 힘드신 것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라는 걸 느꼈고요. 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도 이제 약간 내가 경영자이냐 연구원이냐에 약간 괴리가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적으로 매칭되고 쓰였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나 이런 거에 기본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1번은 지금 하시는 B2B 형태를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분야를 B2C 형식으로 아예 만들어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사업의 영역이나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로민에서 조금 더 이제 기본을 다졌으니 고민하시면 굉장히 예, 멋진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그 도전에 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예, 응원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오늘 하여튼 뭐 강 대표님 재밌게 잘 들었고요. 강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도 아주 재밌게 잘 흥미진진하네요. 들었습니다. 그 강 대표님께서 그 OCR 전문 업체가 되겠다. 또 전문 업체로 지금 포지셔닝 그 하시고.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데 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거시에서 이게 뭐 없어질 게 뭐 10년 안에 다 없어질까? 저는 뭐 훨씬 더 이게 긴 기간에 있고 제가 찾아보면 훨씬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분야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한 그 전문 업체로 자리만 잡으면 좀그 이득이 있을 것 같고, 다른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이렇게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출연 해주시죠. 소감 및 뭐 마지막 네. 예. 저 뭐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를 해본 건 저는 처음이었는데 되게 두 분께서 재밌게 해주셔서 잘 네. 저희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로민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도 굉장히 뜻깊 깊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